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요 7, 8년 장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1년 안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이런 경우들을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고 되게 잘 맞는 것처럼 보이니 장기 연애 커플은 왜 헤어지는 건지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장기 연애 커플은요 한 20대 초중반에 만나서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 이상 연애를 하다가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즈음에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체로 저는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 서로 뭐 부모님이랑 살든 자기 혼자 살든 이렇게 거주지는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동거를 하고 있지 않고 평일에는 각자 자기 일을 하다가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휴일을 맞춰서 휴가를 맞춰서 같이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러한 패턴을 오랫동안 보이는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두 사람이 잘 맞아서 서로 같이 살면서 그냥 안정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커플이나요, 아니면 우리는 결혼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렇게 만족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관계가 우리는 좋아 라고 하고 계신 커플이나, 아니면은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가족 간의 어떤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 보여서 이제 미래의 몫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나 이러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나 남자친구랑 아니면 여자친구랑 만난 지 이미 한 7년 됐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 사람이 되게 잘 맞나 보다. 그리고 저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다니 되게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성격도 무난하고 서로 잘 이해하려고 하고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원만하게 오랜 관계를 유지했을 거란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우리 장기 연애 커플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요. 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은가 보다. 서로 본 모습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서로 되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있구나. 엄청 배려하는 사이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앞서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 장기 연애 커플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데이트하고 아니면 가끔 뭐 4일, 5일, 뭐 일주일 이렇게 여행 가고 이러한 관계에서는 서로 뭐 좋은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다 보면요. 서로의 뭐 고민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주고 여기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만일에 뭐 원가족의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이때도 도움을 주고 이러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 베푼다는 거 이런 것도 다 되게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장기 연애이고 오랜 관계를 유지를 했지만 이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좋은 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잘 맞기도 하지만 친밀하지만 그러면서도 좀 피상적인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굉장히 독립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서로 회피적인 성향의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바운더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편안한 이러한 두 사람이 장기 연애, 오랜 연애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저는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장기 연애 커플들을 보면 아니 잘 맞으니까 오래 만나겠지. 그런데 왜 저 두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을까? 좀 이러한 궁금증을 한 번쯤은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의외로 이 장기 연애 커플들은 어떤 뭐 결혼이나 육아나 가족관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그 오랫동안 만나는 기간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이 거리감이나 이 관계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게 좀 관성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뭐 동거라던가 결혼이라던가 좀 더 관계가 깊어지는 이야기는 나도 모르게 좀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만났는데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만나고 있는 건 저 사람도 나랑 생각이 똑같겠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오래 만나다 보면 결혼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하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가 나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보게 되는 패턴이 사실 둘 중에 한 사람은 결혼 생각이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왠지 이걸 말을 하면 우리 관계가 깨질 것 같다는 직감이 드는 거예요. 이 연인 사이에서 이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욕구를 눌러놓고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좋잖아. 나는 지금 이 관계도 만족해.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좋고 나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 관계를 잘 끌고 왔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이 욕구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순간이 이 둘 사이에 굉장한 갈등과 균열과 그리고 이게 잘 의견이 어떻게 조율이 되면 더 깊은 관계, 뭐 결혼을 한다거나 동거를 한다거나 그런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사실 지금까지 결혼 생각이 없다고 상대방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하고 갑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결혼에 대한 뭐 아이에 대한 뭐 가족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하면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아무리 오랫동안 만났지만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단계를 밟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장기 연애는 이 두 사람이 서로의 뭐 성격이나 성향, 뭐 취향 이런 것들은 잘 맞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잘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게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해지려면 꼭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신앙이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해. 아니면 나는 아이가 있어야지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일에서 성공을 하고 성취하고 이런 게 나에게 행복감을 줘.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인생에서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장기 연애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잘 맞았지만 이렇게 가장 양보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눠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20대 초반, 중반, 이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명확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뭐 여러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뭐 책도 읽고 여행도 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이러다 보면 조금 더 내 가치관이 뚜렷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뚜렷해지고 저 사람도 뚜렷해지고 이게 오랜 관계를 이어오다가 서로 부딪혔을 때 이게 조율이 잘 되면 서로 더 다음 단계의 친밀감, 이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잘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이때는 서로가 자기에게 더 맞는 길을 가게 되는 거, 이게 결국에는 저는 이별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만일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상대에게 꺼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이 관계가 종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난 사람과 이제 빨리 결혼을 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란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적당히 잘 맞출 수가 있었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거나 배제시키거나 이런 게 훨씬 수월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라리 내가 뭐 결혼관이나 나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이게 부딪혀서 헤어지는 거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장기 연애를 하면서 그냥저냥 잘 맞는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친밀하지만 피상적이기만 한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만 잘 맞는 거를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생각이 잘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둘이 잘 맞는다고 착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야말로 결혼을 하면 엄청 갈등이 많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두고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어도 결혼해서 잘 사는 거랑은 다르더라 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의 이 장기 연애 커플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그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내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